두 번째 PI 재검사 판독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힐링 클래스 시즌 1의 우리 1차 시에 그 여러분의 그 검사 결과 판독 다 들으셨죠? 그 중에 네, 우리 47세 여성 구직자가 6개월 만에 재검사를 했습니다. 솔루션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근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자, 힐링 닥터 오준 교수님께서 재검사 결과를 판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번 기다리면서 들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검사하신 분이 이제 새해가 들어서 한 살이 더 드셨어요. 생일이 빠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두 번째 검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 부분이 상당히 올라갔죠. 여기 파란 선이 평균점이라 여기 올라와 있지만 이 기준으로 치면 60점이에요. 60점 아래가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 세 개를 빼놓고는 상당히 다 60점을 넘어갔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의욕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게 굉장히 조금 덜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아주 그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내가 대하는 눈높이가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규범에 대한, 제방 규범, 규칙에 대한 지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분은 이 전 상황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해보시오라고 좀 알려드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눈높이를 낮추시고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한테 나중에 여쭤봤더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마음이 편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마 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이 생긴 겁니다. 이 현실감은 우선 무엇이 좋아지냐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저런 규칙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저거를 만들어 놨지?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걸 지켜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까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던 마음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안정되다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던 것도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사에 의욕이 생긴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어떤 자주성, 그 다음에 내가 소통하는 능력, 리더십,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집중력, 이런 거는 쉽사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집중력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정서와 그 다음에 이 감정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이 정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올라갈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고 상당히 노력을 본인이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이제 성인이시고 48세 되셨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성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빨리 발견돼가지고 본인과 부모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인성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서로 지도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함양시켰을 때 이 사회에 훌륭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와, 네, 변화가 있었네요.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빛나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였고요. PI 재검사 판독을 통해서 또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퓨전 리딩 후속 코칭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각자의 강점을 찾고 그 강점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각오를 겨우내 동면하던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도록 크게 외치면서 퓨전 리딩 후속 코칭 마지막 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각오 시작! 나는 반드시 보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신나게 놀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즐기겠습니다. 여러분 신나고 행복하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일단 놀고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취, 트, 장, 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휘 해보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네모를 그려도 되는데 네모 그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취특장, 취특장, 칭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취 하면 취는 뭘까요? 취미. 취는 취미예요. 특은 뭘까요? 오케이, 맞았어요. 특게요. 장은 뭘까요? 장. 좋은 의미인데. 뭐라고요? 맞아요. 장점이에요. 칭은 뭘까요? 칭얼대는 걸까요? 아니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칭찬. 맞아요. 칭찬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취특장 칭 취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의 취미를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칭 하면 뭘 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취특장 칭 특. 아이고 특기가 없다. 다시 취특장 칭 특. 달리기를 잘한다고 했어요. 취특장 칭. 저 남자 어린이 지금 딴짓 하고 있어요. 다시 취특장 칭. 인사를 잘했어요. 와, 인사를 잘했다고.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을 대표할 만한 여러분을 맛있게가 아니에요. 멋있게 먹는 것도 아닌데 그쵸? 미안해요. 멋있게 만들어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라든지 여러분의 특기라든지 여러분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북닥터 강정 선생님은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어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띄워주세요. 강해 보이지만 은근히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정말 제 장점은요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시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의 취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프로젝트를 함께할 잡닥터 강은정입니다. 와우, 벌써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시즌 2를 기대하면서 취준생 여러분의 궁금증을 낱낱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원자의 궁금증 3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서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계속 바뀌어서 매번 자기소개서를 새로 쓰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 이러한 점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1차시, 2차시, 3차시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근데 이 핵심 키워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반드시 사전 분석을 철저하게 거쳐야지만 자기 강점 키워드, 직무 키워드, 기업 키워드를 도출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200개에서 막 300개로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자소서와 면접 대본에서 반드시 주장하고 증명해야 될 핵심 키워드 30개 정도를 선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자기 분석의 방법으로 에피소드 분석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미리미리 분석해 놓으시면요. 무슨 작업만 하시면 돼요? 이 핵심 키워드 3개를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 이게 맞네? 그래서 그냥 매칭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항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원자의 두 번째 궁금증은요. 석사 과정의 연구 실적과 이전에 일을 했던 경력으로 가능한 수시 채용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경력 내용과 인재상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내용을 위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경력 내용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인재상을 생각한다면 기업 역량 중심으로 작성을 할 것이냐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선택은 지원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일단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전산 직무에 너무 적합한 역량을 갖췄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직무 역량을 갖췄는데 과연 우리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맞나? 입사해서 우리 조직원들과 잘 지내가지고 기업 적합성을 잘 드러내서 기업 목표와 직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직무 역량에 그러니까 경력 내용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대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원자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이런 그 수시 채용 과정으로 지원할 때 대기업 공채와 이 얘기예요. 수시 채용 과정으로 진행할 때 대기업 공채로 지원할 때 둘 사이에 이력서나 면접 준비면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사 지원서나 면접 대본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수시 채용은 적성 검사가 약화되고 인성 검사가 강화된다고 제가 3차 시 채용 트렌드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기업 환경안전직무 지원자의 궁금증 두 가지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 환경안전직무 지원자의 첫 번째 궁금증은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좋은 소제목, 그러니까 소타이틀 짓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취업 마인드맵에서 제시하는 소타이틀 작성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장년의 전직 고민과 직무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는 잡닥터 임경수입니다.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시즌 1 4차 시에 오신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1인 지식 기업, 전문계약직, 창업 창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 지식 기업입니다. 자신의 직무 전문성, 취미, 관심, 어떤 주제 등을 지식 서비스와 지식 상품의 형태로 전환해서 기업, 개인, 단체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전문가로 근무하셨다면 전문 특허나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록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요,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는데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10에서 20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사후 50에서 70년까지입니다. 네, 괜찮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전문 계약직입니다. 기업은 채용 부담을 덜고 전문가는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의미하는데 흔히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경력개발 유형으로 창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서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요,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또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창업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으로서 식당, 카페 등 이제 특색 있는 먹거리 창업이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로 특허나 지식 재산에 관한 창업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소자본 무인 창업이나 플랫폼 창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시면 2030 트렌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해마다 다음 해의 유행을 예상하고 정보를 주는 책입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주는 책들입니다.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창업의 한 분야인 전문가 창업 성공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창업이라는 것은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동 브랜드를 구성하여 소규모 일반 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전문가 창업 사례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온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라북도 지역의 이제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서 젊은 세대들이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협동조합 온리의 김명진 이사장 또한 대학 졸업 후에 서울 생활을 하다가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온고울 되살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온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본래 한주로 유명한 전북 지역 전통을 복원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폐종이를 활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지금의 협동조합 온리, 즉 종이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전기 배터리가 이제 핵심이 되는 전기차가 곧 상용화 될 예정이죠. 이 다운사이징 전략은요, 슬림화를 통해 능률을 제고하는 경향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조직을 야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로도 이 다운사이징 전략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일수를 줄이거나 손님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테이블 수와 메뉴 수도 줄이는 것이 다운사이징 경영 전략입니다.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 조직, 운영 시스템, 인건비 등 같이 이제 절감하고 점포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경쟁력 있는 메뉴를 선정해서 이제 고객 편의를 배려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아이템, 이런 창업 비용 절감, 운영 비용 절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운사이징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과 창업 트렌드인 다운사이징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